안녕하세요.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만성 방광염입니다. 방광염. 자,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피곤할 때 이 방광염 걸리셔서 고생하셨던 적이 꽤 있으실 거예요.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. 방광염 증상, 어떤 증상이죠? 너무 막 1년에 한두 번만 걸려도 너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. 아랫배가 막 묵직하게 아프고 소변이 나갈 때도 찌릿찌릿하고 막상 소변 보러 가면 어때요?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나? 그렇지도 않아요. 찔끔찔끔 조금 나오는데 또 보고 싶고, 보고 바로 일어나면 또 보고 싶고, 배가 아파서 자기도 힘들고, 또 아래쪽에 이제 생식기 부위 쪽이 화끈화끈거리고, 이게 방광염 증상이죠, 그죠? 그런데 이거를 만성으로 달고 사시는 환자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만성 방광염인데요. 자,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피곤할 때, 몸이 아주 막 피곤할 때,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여성분들 생식기 쪽에 감염이 오면서 질염이나 방광염이 옵니다. 근데 방광염이 자주 오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?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방광염이 오게 되면 어떡하나요? 저도 그랬어요. 저도 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막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가 또는 친구들과 너무 열심히 놀다가 방광염 증상이 왔을 때는 산부인과를 가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경증일 때는 그냥 약국을 갑니다.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고 안 시원한데 약 좀 주세요. 그러면 약사님이 약을 주시죠. 방광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? 산부인과를 가거나 또는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비뇨기과를 갔다 왔다는 환자분들이 꽤 계세요. 여성분들이 비뇨기과를 가실 일이 잘 없거든요, 사실. 근데 너무 오랜 방광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잖아요. 그러니까 산부인과보다는 좀 더 비뇨기과가 전문적일까 해서 또 비뇨기과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, 환자분들이 한의원까지 오시게 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한두 번, 1년에 한두 번 또는 2년에 한두 번 이런 빈도로 감기 정도의 빈도로 방광염 걸리시는 분들은 안 오세요. 정말로 달고 사시는 환자들. 1년에 정말 상상도 못할 횟수로 걸린단 말입니다. 1년에 12번 가까이 매달. 그리고 선생님 이번 달에만 해도 제가 산부인과를 3번 갔다 왔는데 안 나아서 계속 약을 타러 갔어요. 그런데 약이 듣지를 않아요. 예전에는 산부인과 가서 항생제를 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염제 타가지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쓰고 하면은 싹 씻은 듯이 나았는데 정말 오래 먹어도 3일에서 일주일, 하루 이틀만 먹어도 나았는데 약이 안 듣는다. 어떻게 된 거예요, 선생님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자, 왜 그럴까요?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바로 방광의 면역 문제죠. 면역 문제. 방광염이에요. 방광염. 염증이죠. 자,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가벼운 경증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 먹고 푹 쉬고 그러면 나아요. 왜냐하면 항생제가 소염작용을 하면서 균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푹 쉬고 컨디션이 돌아오면 방광염 증상이 없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만성 방광염 환자들은 이 항생제에 반응할 방광에 힘이 없는 거예요. 아예. 예. 아예 내 면역이 바닥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남아 있어야 이 약이 듣는데 이 약이 들을 힘조차 없단 말이에요. 완전히 바닥 상태니 약이 들어오든 말든 얘들이 번아웃 상태니까 반응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돼요? 더 강한 약을 쓰고 처음에 먹었던 약이 안 되니 더 강한 약을 쓰고 또 병원을 옮겨가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자포자기. 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왔나? 선생님, 소변에 피까지 방울방울 떨어져요. 이게 혈뇨거든요. 혈뇨 증상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되면 정말로 걱정하세요. 환자분들이. 어우, 이게 그냥 단순 방광염 증상이 아니고 내가 큰 병이 온 게 아닌가?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. 그런 분들 한방 치료하시게 되면은 너무 놀라십니다. 왜냐하면 이 환자가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방광염 때문에 1년 가까이 고생하나 한의원 한번 가봐라. 나 침 맞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싹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다. 이게 됩니까? 원장님?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
됩니다.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? 한방에서는 방광염의 원인을 간경습열 또는 방광적열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방광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열 받은 거예요. 적열, 쌓을 적, 열, 말 그대로 열, 뜨거운 열, 그죠? 방광적열. 어때요? 소변 볼 때 화끈화끈하죠? 여기가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아요, 그죠? 자, 적열, 쓸데없는 열이 쌓였어요. 쓸데없는 열이 쌓여서 얘들의 기능이 약해지고, 보통 우리가 뇨의,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게 뇨의란 말입니다. 정상적으로 성인이 소변을 볼 때 보통 300에서 350cc 또는 뭐 최대 500에서 600cc 정도 보는데, 방광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선생님 저 하루에도 12번씩 뭐 1시간마다 밤에 1시간마다 소변 보러 간다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면은 1시간마다 소변 보러 가면 나올 게 있겠습니까? 없단 말이에요. 정말 뭐 몇 cc, 10cc, 선생님 진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번에 소변량이 나오던데 저는 너무 조금 나온다. 고장 난 거죠?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자, 포의 부족, 쌀포, 포장지 할 때 포자예요. 싼다, 뭘 싼다, 그죠? 감싼다. 그러니까 소변이 방광 안에서 이렇게 모여져 있다가 일정 양 이상 되면 방광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요. 나 너무 가득 찼어. 내보내야 되겠어. 주인님한테 소변 보러 가게 좀 알려줘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소변 보러 가고 싶어.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. 그 요의를 느끼면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, 방광적열 현상이 생기면 이만큼 가득 차야 소변을 보러 가고 싶은데 요만큼도 아니에요. 요만큼만 찼는데도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고무풍선 이만큼 불어야지 빵빵해지는데, 물풍선은 어때요? 요만큼만 돼도 조금만 더 넣으면 터지잖아요.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. 포의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견디지를 못하죠. 자꾸 화장실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꾸 항생제를 써봤자 어떻게 돼요? 기능만 더 떨어져요. 왜냐하면 이 펌프 자체를 원래 내가 가진 기능 자체로 살려줘야 되는데, 이 상태에서 균만 일시적으로 제거시키는 약을 써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. 방광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에서 350cc 정도, 300에서 350cc 상상해 보세요. 우유 팩 있죠, 그죠? 작은 팩, 200cc짜리 팩, 요즘에는 뭐 300cc짜리 이제 우유가 많이 나오던데, 그 정도의 양이 차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얘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자꾸 가게 만드는 힘을, 이 포장지 자체에 견디는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는 항생제로 경증인 경우,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는 굳이 환자분 굳이 뭐 한방 치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, 약국 가셔서 이번에 잠깐 이런 것 같으시면 약 주세요 하고 타서 먹으시면 간단하게 끝날 증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약을 안 듣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치료를 들어가죠. 그럼 방광과 관련된 족태양 방광경 혈자리라는 데가 있어요. 우리 인체에서 그 몸을 살리는 방광 쪽의 기능을 실하게 만드는 경혈자리에 침 자극을 통해서 얘들이 자꾸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게으르려고 하는 거를 살려내고, 그 다음에 약을 씁니다. 방광의 기능 자체가 항생제로 일시적으로 균을 죽여서 살려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펌프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실해지도록 당귀, 생지황, 차전자 이런 약재들 방광의 혈류순환을 살려주고, 그 다음에 소염작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을 열어주는 약재들을 쓰고, 그 다음에 이뇨가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, 그죠? 적당히 양이 차고 내보내고 또 적당히 양이 차고 내보내고 이래야 되는데,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고 조금밖에 못 가두고 또 나가려고 하고, 이 고장난 시스템을, 이 이뇨의 과정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재를 씁니다. 그게 이제 방광에 열을 내리는 산치자, 황금,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뇨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텍사, 적봉령 이런 약재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환자의 체중과 그 다음에 연령, 이 환자가 갱년기인지 아니면은 아주 어리고 젊은 환자인데 이 증상이 많이 왔는지, 그 다음에 뭐 오래 앉아있는지, 오래 소변을 참는 게 습관이 된 직업인지, 이런 것들에 따라 이 약재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배합을 합니다. 그렇게 약을 쓰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. 제가 여자지 않습니까? 제가 둘째 출산 이후에 무리를 좀 했었나 봐요. 그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둘이나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좀 걸렸을 때 저는 방광염 증상을 그렇게 자주 앓은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왜 이러지?
나에게도 만성 방광염의 신호가 오나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사람이 자기가 안 겪어보면 그 고통을 잘 몰라요. 의사들이라고 해도 뭐 무릎이 고장 나봐야 무릎 아픈 마음이 이해가 가고, 허리도 좀 아프면 환자분들 허리 아픈 게 이해가 가는데,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, 이 얘기를 남자 선생님들한테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더라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,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. 그러니까 조금 그 불편함을 실제 안 느껴보신 환자분들은 좀 공감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상세하게 상담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. 이렇게 여쭤보니까, 그런가, 그 원장님 성격이 그러셨나, 좀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니까 유별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, 막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, 제가 그때 느껴보니까 만성 방광염이 하루 이틀 푹 쉬고 나면 괜찮아져야 되는 증상인데,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막 아프고 짜증도 나고 그렇더라고요.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환자를 볼 땐 항상 내 몸이라 생각하고 봐야 되는구나,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 진짜 괴롭구나, 빨리 낫게 해드려야지,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,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,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방치료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항생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환자분들 또 걱정하시잖아요.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약도 안 듣고 그 방광염이 오는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이러면은 당연히 걱정이 배가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. 자꾸 걱정하시면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한방치료를 한번 상담해 보시면 정말로,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여러 증상들이 있고 여러 이제 질환들을 저희가 한방으로 치료를 하지만, 방광염은 정말로 포인트 잘 잡아서 치료하면 빨리 좋아집니다. 제가 그렇더라고요. 네.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만성 방광염에 대한 영상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, 유익한 주제 찾아들고 오겠습니다. 안녕.